한 여자의 완벽했던 삶이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은 2018년에 멈춰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왕의 집을 깊이 있게 파헤쳐볼 그 장뷰입니다. 오늘은 62회까지의 충격 전개를 정리하고 63회에서 펼쳐질 폭풍 전야의 순간을 예측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강재인의 기억 상실. 이것은 복수극의 리셋인가, 더 강한 몰락의 서막인가. 강재인의 생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그녀가 황기찬을 여보라며 의지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그녀는 지금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그 악마에게 본능적으로 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2018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즉 황기찬의 악행이 시작되기 전의 기억만 남아있다는 것. 이건 황기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회는 곧 파멸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김도윤의 충격과 강승우의 분노. 이 두 조력자들이 결국 분열하는 것일까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생존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강수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도윤의 멱살을 잡으며 격분합니다. 이 갈등은 두 조력자의 신뢰를 시험하는 고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위기는 강재인을 둘러싼 방어막을 더 단단히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상 대사, 강승우 왈 왜 숨겼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누나예요. 김도윤 왈 지키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 번째, 강세리의 절망.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강세리는 단 하루 전만 해도 이제 강재인은 나야 라며 승리감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62에 단 하나의 뉴스가 그녀의 세계를 박살냈죠. 강재인의 생존 그리고 기억 상실. 이것이 강세리에게 주는 충격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절박한 위기감입니다. 거기다가 황기만에게 협박까지 당하며 사방이 벼랑이죠. 63화에서는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황기찬에게 매달리거나 강기만을 역이용하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만함이 또 다른 악행을 불러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황기찬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움직인다. 황기찬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재인의 기억 상실은 일시적인 우위를 의미하지만 언제든 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움직일 것입니다. 강재인을 과거의 아내로 되돌리고 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주변 인물과의 접촉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상 멘트. 제인아, 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예전처럼. 하지만 시청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짓인지,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를. 다섯 번째, 기억의 단서. 무의식 속 복수의 불씨. 강재인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강한 외상후 스트레스는 기억을 억누르지만 특정한 자극을 통해 복원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예상되는 전개. 김도윤이 강재인을 과거의 장소로 데려가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강세리의 말실수나 표정 변화에 대한 재인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 최자영의 의미 없는 말들이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강세리가 이제 강재인은 나야 라고 외친 사건이 들통나거나 재인이 본능적으로 세리를 거부하는 장면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YL 그룹을 둘러싼 새로운 판짜기. 강교철 회장이 사망하면서 YL 그룹의 권력 구도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지금은 황기찬이 유일한 중심처럼 보이지만 강재인이 귀하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강재인은 회장의 외동딸이자 그룹 정통 후계자이죠. 황기찬은 비리와 음모로 기업을 장악하려는 야심가이고요. 하지만 기억을 잃은 재인은 당장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기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도윤과 승우는 그녀가 기억을 되찾기 전까지 지켜야만 하죠. 이러한 대립구조는 YL 그룹 내부에서도 새로운 편 가르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도유경의 아버지 도민준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경우 권력 구도는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황기만은 이중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가질 것이다. 강세리를 협박하던 황기만, 하지만 그 역시 야심의 화신이죠.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돈과 명예. 그 목적을 위해선 강세리든 황기찬이든 협박과 배신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측대사 황기만 왈. 이 기회 내가 잡아야지. 누구든 내 발밑에 있으면 돼. 그는 강세리와 황기찬의 갈등의 틈을 파고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약점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 도유경이나 최자영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최자영. 그녀는 치매를 뚫고
드러나는 과거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치매 증상으로 약해진 최자영은 세례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억을 되찾는 강재인에게 결정적인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어딘가에 보관된 녹음 파일이나 편지 혹은 황기찬과의 대면 당시를 회상하는 짧은 말 한마디, 그녀의 헛소리 속 진실은 황기찬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억 회복의 복선. 과거라는 시한폭탄. 63회에서는 강재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작은 실검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상 전개, 재인이 과거에 자주 가던 카페, 특정 향수 냄새 혹은 아이 은호의 물건을 보고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황기찬이 무심코 던진 말에서 이상함을 느끼며 감정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도윤 혹은 승우가 재인에게 은호에 대해 언급하며 감정 자극이 되고 슬슬 반응 변화가 오는 것이죠. 예측대사 김도윤, 혹시 은호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강재인, 은호? 그게 누구? 즉 이렇게 본격적인 기억 회복은 아니지만 무의식적 감정 반응을 통한 복수 본능의 재점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11번째, 황기찬의 본격 조작, 즉 꼭두각시로 만드는 계획이죠. 황기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리 조작과 정보 차단, 그녀를 옛날처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위장된 헌신과 연기. 그렇다면 예상된 연출은 어떨까요? 재인을 위한 추억의 장소대 YL 그룹 복귀를 강요하는 대신 일상 복귀를 유도하며 세뇌를 시작합니다. 도윤이나 승우의 접근을 막기 위한 병원과 집에서의 감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닌 통제라는 걸 제이는 점차 눈치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12번째, 강세리의 폭주, 배신과 반격의 전조. 강세리는 몰락 직전의 전형적인 막장 악녀 전개를 따르고 있습니다. 63회에서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황기찬에게 아이 황주호를 내세워 제인의 기한을 방해하거나 최자영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법적 문제를 조작하려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유경에게 접근하거나 황기만과 손을 잡는 전개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측대사 강세리 왈, 난 절대 물러서지 않아. 강재인이 또 빼앗으려 한다면 다 불태워 버릴 거야. 13번째, 63회 엔딩 예상, 숨겨진 녹취 혹은 증거물 발견. 기억 회복이 서서히 시작되는 와중 도윤 또는 승우가 과거 재인이 남겨둔 중요한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를 녹음한 USB, 김도희 관련 문서 혹은 강규철 회장이 남긴 음성 기록. 이것이 63회 엔딩 하이라이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강재인이 아직 기억을 찾기 전 복수의 불씨를 다시 살릴 강력한 도구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기억을 잃은 복수자. 그녀는 지금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더 강한 복수를 위한 숨고르기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강재인이 기억을 완전히 되찾으면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